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이풀이하는 수능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중학생이 풀이하는 수능 문제를 봤었고요. 아마 중학생들은 사회 시간에 중학교 3학년 사회 시간에 이제 경제를 다루게 될 거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과정이 있고, 이 통합사회 과정 안에 이제 경제 내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늘상 강조하는 국민 공통 기본 교양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내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의뢰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자체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내용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부터는 이제 전공 기초 선택 과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은 선택하는 사람만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많이 다루려 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한 경제라는 선택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이 풀이하는 수능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국민 공통 기본 교양으로도 충분히 일부는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져오게 됐었고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경제적으로 똑바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문제를 가져왔고요. 지난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사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통해서 한 세 문제 정도를 풀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그 앞에 세 문제는 당연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문제를 더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1번, 2번 문제를 다루었고요. 오늘 이제 3번 문제를 처음 다루게 될 건데, 밑줄 친 기억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화장품 성분 표시제를 시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의 내용을 보면 이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에 대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있는데, 소비자와 생산자가 뭐 어떻게 알고, 생산자는 잘 알고 있지만 소비자는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가 모르고 선택하는 것이 다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잘 알려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내용을 잘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문제인데, 1번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한다. 2번이 부정적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외부 불경제를 개선한다. 3번이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한다. 4번이 기업가 정신 장려에 통한 생산성 향상이다. 5번이 경제적 유인을 활용한 정부 실패를 보완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정답은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으로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정보를 가지는 쪽은 공급자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겠죠. 그랬을 때 공급자가 공급하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물건 같은 거 살 때 보면 성분을 표시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화장품을 살 때도 성분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살 때도 이제 원산지가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원산지가 표기가 되고요. 또 그 식품에는 어떤 게 들어있는지도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사실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나타냈냐면, 공공재 공급 부족, 독과점 문제, 외부 효과의 발생, 그 다음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학교에서 제가 경제학을 배울 때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대신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시장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요. 그 시장 실패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그 과정에서 화장품 성분 표시제를 실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요. 우리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나오는 게 역선택, 도덕적 해이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보험 가입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보험을 가입할 때 제가 과거에 병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숨기면 이제 그만큼 혜택이 보험을 가입할 때 좀 더 편해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무슨 병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나중에 중고 시장에 가면 좀 더 많아지는데 우리가 레몬 시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요즘 중고 거래도 많이 하고 당근마켓도 되게 유행하고 있는데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서로 좋은 물건을 팔지 않고 나쁜 물건을 먼저 팔려고 하는 레몬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이제 시장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이고요. 이 6번 문제는 이제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밑줄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갑국과 을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국제거래는 달러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각국은 첨단 산업의 발전에서 해외 투자를 많이 받고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각국과 미국 달러의 환율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데 먼저 각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이 해외 투자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각국에 투자하기 위해선 각국의 화폐를 사용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각국의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거고요. 각국의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각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억을 보면 각국의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의 공급이 감소된 게 아니라 공급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겠죠. 이게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모든 사람들이 각국의 달러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각국의 입장에서 해외의 화폐를 가지는 게 매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화폐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럼 각국의 화폐에 대해서 수요가 점점점 증가하니까 사람들이 가지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2번은 니은은 각국 기업의 미국 달러 표시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죠. 일단 각국의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각국이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원화를 쓴다라고 했을 때 만 원을 이제 예전에는 1달러였는데 이제 만 원이 2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교환비에서 예전에는 만 원으로 1달러를 교환했는데 이제는 2달러를 교환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각국의 입장에서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외채의 상환 부담이 감소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만 원으로 1달러만 갚을 수 있었는데 이제 만 원으로 2달러를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곡에 대해서 알아보죠. 을곡은 이상기후로 인해서 곡물 생산이 감소했다. 그래서 해외로부터 곡물을 대량으로 수입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미국의 달러와 대비 을곡 통화 가치가 변화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죠. 일단 을곡이 수입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을곡은 외국의 화폐가 많이 필요하겠죠. 외국의 화폐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기 나라 을곡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을곡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을곡에서 달러를 많이 찾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미국 달러와 대비 을곡 가치화폐는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디귿.
을국의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는 감소 요인이다 하는데 아니죠.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4번 리을은 미국 달러화 대비 을국 통화 가치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을국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리을은 미국으로 여행 가는 을국 국민의 여행 경비 부담이 감소했다라고 나누는데 을국도 똑같이 원화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1,000원으로 1달러를 샀는데 이제는 2,000원으로 1달러를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을국 국민이 미국으로 여행을 가는데 예전에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000원을 들였는데 이젠 2,000원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행 경비가 더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